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이 벤츠의 명성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인기 모델들은 얼마나 떨어졌을지, 중고차를 샀을 때 가성비는 있는지 오늘 알아볼 거예요. 이런 중고차 업체 보셨나요? 최다 자격증 보유, 자체 카센터 운영,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 확실한 AS까지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년 된 C클래스입니다. 오늘 사실 5년 된 차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릴 거고 C클래스부터 해서 점점 높아져서 지방행까지 갈 거거든요. 근데 이 C클래스도 강가가 장난 아닙니다. C클래스는 벤츠 세단의 입문 모델이자 BMW 3 시리즈랑 경쟁하는 프리미엄 중형 세단인데요. 이게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여성분들도 많이 사랑을 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특히 외관은 이제 W205 풀체인지가 되기 전 마지막 모델이라서 나름대로 아직까지 신형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좀 작다고 해서 신차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신차가는 무려 6천만 원 정도 했던 차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G80의 옵션이 좀 들어간 모델이랑 거의 비슷한 금액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중고차 금액은 정말 장난 아닙니다. 2천만 원 초반부터도 이 21년식 모델을 찾을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소비자분들이 선택하는 금액대는 이제 2천 중후반으로 한 2,700 쓰잖아요. 4만 킬로, 5만 킬로 정도 탄 모델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C클래스가 왜 이렇게 단가가 많이 됐냐? 일단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이게 지금 검색해 보시면 중형 세단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소나타 정도 되지 않냐, K5 정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차를 보러 오시면 너무나 작은 모습에 놀랄 수가 있어요. 1열 공간도 좀 많이 협소한데 2열 공간은 더 심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일단은 머리가 이렇게 숙이고 있어야 되고 무릎 공간도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성인 남성이 앞뒤로 4명을 탄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솔직히 우리나라 차랑 비교하면 아반떼보다 좁아요. 아반떼보다 훨씬 좁아. 트렁크 공간도 사실 좀 많이 협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간성이나 활용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금액적으로는 꽤나 메리트가 있는 건 확실하지만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기에는 많이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옵션도 많이 부족해요. 신차가 6천만 원짜리 5천만 원 넘는 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뭐 프리미엄 사운드도 있어야 되는데 없고 통풍 시트조차 없고 이렇게 이제 연식이 좋아져서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갔지만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요. 그리고 뭐 파노라마 썬루프 이런 것도 없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좀 더 많은 느낌이거든요. 다행히 반자율 주행은 들어갔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지금 없죠. 그래서 C클래스를 보실 때는 이렇게 옵션과 공간이 나한테 적합한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음은 GLC입니다. 이 GLC는 C클래스급을 이제 SUV로 만든 C클래스급 프리미엄 SUV이고요. 이 차량도 아까 C클래스랑 마찬가지로 풀체인지 전이긴 하지만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구형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들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또 이 SUV가 구형 느낌이 많이 안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출고가 많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출고가 많이 없다는 거는 신형도 그만큼 출고가 안 되면서 눈에 안 띈다는 거거든요. 신형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구형으로 안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SUV는 우리나라 차도 세단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SUV가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차가는 이 차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사이로 판매가 되었었고요. 가장 이제 많이 팔리고 많이 찾는 금액대는 3천만 원 중반이에요. 최저가를 보면 한 10만 킬로 정도 되면 3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C클래스 너무 좁은데 GLE도 너무 좁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SUV다 보니까 조금은 거주성이 좋아졌어요. 2열도 넘어가서 보여드리면 전고가 높아지면서 이제 허리를 숙일 일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올라오면서 무릎 공간도 좀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트렁크도 마찬가지예요. SUV 특성상 적재 공간은 나름대로 괜찮고 이제 적재하기도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도 C클래스보다 훨씬 나아요. 뒷좌석은 사실 거의 동일한데 앞좌석을 보면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LC라는 차량은 좀 작은 SUV를 원하시는 분들께 나름대로 괜찮은 입문용 수입 SUV라 생각하고요. GLC랑 GLE의 이 사이즈 차이는 엄청납니다. 갑자기 GLE로 가면 사이즈가 너무 부담될 수가 있기 때문에 GLC 정도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단점 보여드리면 디젤 모델 사시잖아요.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 당시 디젤 엔진 자체가 시끄러운 것도 있고 이게 11만 킬로 정도 주행한 이 3천만 원짜리 사면 마운트를 한번 갈아놓지 않으면 되게 엔진의 소음과 진동이 많이 넘어와요. 마운트를 갈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은 E클래스입니다. 벤츠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단이라 보시면 되고요. C클래스보다는 넓고 편하지만 또 S클래스만큼은 유지비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중고차로도 벤츠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차입니다. 지금 W213의 마지막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24년도에 풀체인지가 됐는데 디자인이 엄청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차는 조금 구형 느낌이 좀 나요. 그리고 심지어 W213 전기형에 비해서 후기형이 그렇게 예뻐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면으로 봤을 때 벤츠 치고는 엄청 예쁘게 나오진 않았다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했던 모델이에요. 대신에 이 E클래스는 지금 나오는 신형 E클래스보다 신차가가 많이 저렴했습니다. 풀옵션까지 가면 1억까지 가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6천만 원대, 7천만 원대 요 정도 모델을 많이 뽑았었어요. 그럼 중고차 가격은 얼마냐? 많이 팔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나다는 거죠. 10만 킬로가 넘어가는 21년식 이제 E250 아방가르드 요게 좀 낮은 트림이거든요. 그 모델은 2천만 원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는 금액대는 3천만 원 초반이고요. 3천만 원 초반이면 E250 아방가르드로 5만 킬로 정도 탄 매물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C클래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잖아요. C클래스에 비해서 뭐가 다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 차는 순정의 느낌을 좀 보여주기가 그런 게 되게 튜닝을 많이 해놨네. 카본 같은 것도 지금 더 쉬운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공간감 자체는 훨씬 더 좋다. 근데 옵션 자체는 뭐 통풍 시트 없는 거 똑같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고 파노라마 썬루프 없고 어라운드 뷰 없고 C클래스랑 다른 게 안 느껴지네. 큰일이네 이거. 뒷좌석 공간은 C클래스는 아까 허리를 못 폈는데 E클래스는 허리를 이제 꼿꼿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공간도 이제 앉았을 때 조금 남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E클래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준대형 세단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랜저나 G80의 공간성을 기대를 하시면 또 실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냉정하게 딱 느껴지는 공간감은 아반떼보다 살짝 크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아까 C클래스보다는 훨씬 더 좋네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약간은 더 넓은데요. 아까 C클래스보다는 훨씬 더 넓은 공간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클래스는 여러 사람이 타는 용도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트렁크에 뭐 예를 들어 골프백을 싣는다 해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 굳이 벤츠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왕 마음을 먹었다면 이 클래스를 좀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엔진이 뭐 4기통 들어가고 에어 서스펜션 없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정비비도 똑같아요. 다음은 GL입니다. GLE는 E클래스급의 준대형 프리미엄 SUV인데요. 사실 E클래스급이라고 하기 좀 민망한 게 E클래스는 대부분 4기통 엔진을 사용을 하고 90% 이상 4기통이 팔려요. 그런데 GLE를 보시면 6 보이시죠? 6기통입니다. 4기통 모델도 있지만 주력 엔진이 6기통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직렬 6기통 방식의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저속과 고속에서 출력이 아주 고르게 풍부한 힘을 내준다는 특징이 있는 엔진이죠. 그리고 바퀴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거든요. 이 클래스도 최상위 트림으로 가면 에어서스가 들어간 모델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모델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팔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 클래스는 대부분 에어서스가 들어간 모델을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세팅 자체가 유지비 자체가 이 클래스에 가깝기보다는 S클래스에 훨씬 더 가까운 유지비를 갖고 있는 차예요. 신차가도 S클래스에 가깝습니다. 21년 당시의 신차가는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됐었고요. 이런 GLE 450 포매틱은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중고차로도 금액이 많이 비쌉니다. 이 클래스랑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가장 최저가로 살펴봐도 4천만 원 중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11만 킬로, 12만 킬로가 4천만 원대고 5천만 원 이제 초중반은 보셔야 한 7, 8만 킬로. 많은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키로수의 차를 고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내장재부터 다른 게 엔진 소음 자체가 이 클래스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 특유의 거친 소음을 다 막아버릴 정도로 이제 방음에 신경을 썼고요. 그 소재도 보시면 이런 리어로드가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아까는 버튼이 2개였는데 이제 3개로 늘어났죠. 이게 통풍 시트랑 이제 워크인 시트, 조수석을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제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냥 일반 썬루프가 아니라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죠. 공간도 GLE부터는 넓다라는 소리가 이제 나와요. 뭐 무릎 공간이 남은 거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되게 넓죠. 그리고 헤드룸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트렁크 공간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납 공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오히려 패밀리카의 그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GLE도 좋은데 과연 S클래스는 얼마나 좋을까요? 또 강가는 얼마나 됐을까요? 바로 보러 가보시죠.
다음은 S클래스입니다. 이 S클래스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전 세계의 대형 세단의 기준점, 지향점 같은 그런 정점에 서 있는 차이기도 해요. 그래서 운전의 재미를 위한 이제 오너 드리븐의 성향보다는 뒷좌석을 위한 쇼퍼 드리븐의 성향이 강하고요. 실제로 많은 회사의 대표님들과 회장님들 같은 분들이 이런 S클래스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디자인도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임팩트가 없어서 좀 밍밍하네 S클래스 치고는 약간 약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보면 볼수록 좀 다듬어진 세련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벤츠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신차가도 엄청 낮는데요. 가장 저렴한 디젤 모델의 숏바디 모델 같은 경우도 1억 4천만 원이었고요. 580의 8기통 가솔린 모델 그런 경우에는 2억 1천만 원에도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가격은 좀 웃긴 게 대부분 요즘 디젤 차들이 인기가 없어서 폭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S클래스는 디젤 모델이 의외로 강가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6천만 원부터 중고 가격이 시작을 하는데 이 차도 21년식에 94,000km인데 중고차 가격이 6,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솔린 모델인 S580이나 S500 같은 신차가가 2억이었던 차들은 의외로 디젤보다 강가가 훨씬 빠르게 진행돼서 중고차 시세는 7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8천만 원 초반이면 아주 좋은 컨디션의 7만 킬로 정도 탄 매물을 구할 수가 있어요. 혹시 S클래스는 설명이 필요 없는 차량이긴 합니다. 가장 기본 모델이지만 없는 옵션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혹시 운전석에서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 숏바디나 롱바디의 차이가 뒷좌석의 사이즈도 이제 연관이 있지만 뒷좌석에 옵션이 있냐 없냐의 유무도 차이가 큽니다. 전동 커튼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데 통풍 시트가 지금 뒷좌석에 없죠. 그리고 뒷좌석에 전동 시트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니터도 없죠. 그래서 정말 풀옵션 뒷좌석에 모든 옵션이 다 있는 모델을 보고 싶다면 S500이나 S580 모델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차들은 이제 리어 엑셀이라고 이 뒷바퀴가 움직여주는 후륜 조향 장치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이렇게 이 위쪽에 트림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게 화려하게 들어오는 그런 옵션이 있는 차들도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차가가 막 1억 4천, 2억도 넘어가는 S클래스도 이렇게 좋은데 2억 5천만 원 하는 G박에는 얼마나 좋을까요? 또 단가는 얼마나 됐을까요? 바로 보러 가시죠. 이 G방에는 원래는 정통 오프로드의 차량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벤츠의 최고의 상징성을 가진 럭셔리 SUV로 이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신차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당시에도 일반 기본 모델도 2억이었고요. 그리고 에디션 모델은 2억 5천만 원까지도 갔었어요. 그런데 중고차 금액은 좀 충격적입니다. 신차가 2억이었던 차가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최저가가 1억 3천만 원, 1억 4천만 원이고요. 좀 비싼 모델, 에디션 모델은 1억 6천만 원, 7천만 원, 2억 가까이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강가가 안 됐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어떤 옵션이 있길래 그런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유는 옵션이 너무 없기 때문인데요. 이 차를 보면 지금 통풍 시트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배기 소리는 좋아요. 지금 배기 소리는 좋아, 정말 좋아요. 가죽 시트 같은 것도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일단은 없고요. 이 정도 금액에 무조건 들어가야 될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없습니다. 전동 트렁크 마찬가지로 없고요. 심지어 내비게이션 터치도 지금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강가가 많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수출의 영향도 있어요. 이런 21년식의 기본 모델도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출이 나가고요. 심지어 에디션은 2억 가까이도 수출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중고차 금액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요거 한 7천만 원? 그 정도면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사볼 만할 것 같거든요. 근데 1억이 넘어가면 솔직히 가성비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벤츠 차량에 대해서 신차 가격과 중고차 단가는 얼마나 됐는지 어떤 옵션과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차량이 가장 가성비가 있어 보였나요? 저는 적어도 G박에는 아닙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소비자분들을 위한 정보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또 중고차 구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점검도 해드릴 거예요.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